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모르겠어. 이런 것은 아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I feel like I'm just on a ride. 뭐 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파도 타는 것 같아. You know? It's just so wavy. 자기가 원하는 삶이 현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이 상황이 너무 길게 늘어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뜻하지도 않았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내가 힘들어질 때, 이럴 때 인생이 참 자기 맘 같지 않다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제 채널 댓글에서도 종종 그런 댓글들이 보이고요. 아마 10대, 20대 분들보다는 30대 분들이 더 공감하실 것이고 40대, 50대 분들은 더욱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처럼 기본적으로 나이대가 30대가 넘어서 우리는 마음 공부나 운명이나 인생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잠깐 설명해 볼게요. 나이가 많을수록 삶을 길게 살아냈을 것이고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한 직장을 다니시며 반복되는 일을 하신 40대의 누군가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경험한 20대가 경험에 있어서는 우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험에는 액션적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생각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경험도 있을 테니, 경험에 있어서 나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한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길이, 즉 나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각 세대가 가진 관심사만 보아도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0대, 20대 분들은 시크릿으로 대표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현실 창조, 혹은 자기를 더 멋진 사람으로 바꾸려는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시기는 아직 자신의 힘으로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강한 희망과 욕망이 그만큼 강한 에고를 만들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것을 10여 년 정도 하다 보면 다양한 직접적 경험에서 오는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해서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은 절대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창조하는 순간 예기치도 않은 더 큰 부정적 사건으로 자신의 행복이 너무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신비로움과 삶의 이 우주에 혹은 신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에고에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요소로 결정되어지며,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자아의식, 자기의식이 진짜 나는 무엇인가 라는,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등등의 혼란스러운 화두로 인생의 화두가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되는 때를 인생의 여름으로 대표되는 20대 전후의 삶에서가 아닌 인생의 가을로 대표되는 중년이라는 삶에 안착했을 그 나이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에 대한 비슷한 생각과 의문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짜증나고 분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어이없고 죽고 싶고 혹은 죽이고 싶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예기치 않게 자주 찾아오는 이런 경험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의연하고 편안하게 그런 사건이나 상황들을 포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 하나를 만나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게요. 인생은 바다, 즉 파도와 같다라는 파도 이론입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내가 가는 곳까지 나를 쉽게 옮겨줄 수도 있고, 내가 목적지로 설정해 놓은 곳과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파도가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곳까지 도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수월했던 여정이 갑작스럽게 정말 힘든 길로 변화되는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구나 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밀려온 태풍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져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인생을 깊게 사색하며 고민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파도 같다는 파도 이론을 아마 더 많이 공감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바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파도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우리를 좋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물살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에게 삐져서 급정색을 하듯 파도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버리는 것도 아니고 파도가 나보다 내 친구를 좋아해서 그 친구만을 위해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곳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런 바다와 파도를 비난하고 짜증내기보다 지금 그 상황의 바다에서 어떻게 수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편이 좋을지 모릅니다. 인생을 파도에 빗대어 설명하는 이 파도 이론의 포인트는 파도는 그냥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다의 파도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다가 파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에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히 이해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들,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에게서 받게 되는 고통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파도니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파도를 바꾸고 내가 원하는 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단단한 에고 의식이 아닌 단지 내가 가고 싶은, 자신이 도착하고 싶은 섬을 정하고 열심히 그쪽으로 헤엄치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파도가 나를 밀어줄 때는 파도에 감사하고 잠시 파도에 몸을 맡기고 주변 풍경을 즐기며 행복감에 젖어도 보고, 파도가 거칠고 폭풍처럼 몰아칠 때는 그것을 원망하고 그 방향을 선택한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닌 단지 바다가 파도이며 그 바다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단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그 섬으로 효과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목적지와는 반대로 몰아치는 거친 파도나 태풍, 쉽고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갑작스럽게 만나는 가족의 아픔이나 사고, 음주운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넘어와 내 차를 받아서 충돌로 벌어진 그런 교통사고, 인기 있는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 20분이나 기다렸는데 딱 내 앞에서 빵이 다 팔려버리는 그런 상황들, 이런 식의 나의 생각과 액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흔히 우리가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아마 이 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태풍과는 반대되는 화창한 날씨의 잔잔한 파도는 내가 했던 일들이 너무 순조롭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는 일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혹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주어지는 깜짝 선물 같은 작은 기적 같은 그런 경험들이 또 이 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바다는 파도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이리저리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파도가 나를 도울 때는 파도에 감사하고 바다에 겸손할 것이며, 파도가 거칠 때는 파도를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를 또 자책하지 말고 단지 그 바다의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의 섬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덜 들이고 가까워질 수 있을지, 즉 그 분위기의 바다가 다시 잠잠해지거나 나를 도울 때까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파도에 대응할지 그것에만 집중하세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